네,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도 영향을 미쳐서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동준 교수님이 준비한 소식이죠. 예, 흥미로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드론인가요? 예, 드론 맞아요. 근데 드론을 어디 쓰는지 보셔야 돼요. 볼까요? 帅哥，你没戴口罩就出来个啦，跟我回看。 各位爹爹奶奶，不要忘哎，疫情期间不要打牌啊，给我告诉。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였네요. 저렇게 하면 뭐 직접 사람들 간에 접촉을 하지 않고도 어떤 조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경찰 수십 명이 이 수십 대의 순찰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될 일을요, 드론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드론 하나에 지금 열 감지 센서를 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화학 물질 분사기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열 감지 센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격리 중인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화학 물질 분사기를 통해 가서 소독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이 드론이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 드론뿐만 아니라 안면 인식 기술이 중국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딱 타면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확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공항이나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이 코로나19 감염자를 식별하는 데 쓰이기도 한답니다. 특히 놀란 게요. 이 후베이성에 다녀오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남성이 있었는데 후베이성에 다녀온 걸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고 접촉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0.3초 만에 진짜요?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를 막는다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지금 빅브라더라고 하는데요. 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감시하는 그런 사회를 빅브라더 시대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면 인식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이제는 중국인이 누구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운영되다 보면 중국 정부가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감시하는 용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명과 암은 있지만 어쨌든 기술은 너무 대단합니다. 0.3초라니 요즘에는 우리 눈으로도 사람을 맞아요. 구별하기가 힘든데 네. 최첨단 기술 알아봤고요. 다음 크리스티안 씨가 준비했죠. 네, 저는 코로나19가 바꾼 문화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힌트는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안 고생했어. 막 이런 느낌인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중남 영상에서 봤거든요. 바로 이거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멕시코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인사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최근에 멕시코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건 이제 유행어 돼서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훈장을 수여하거나 또는 기사 자기를 수여할 때 이 팔까지 올라오는 장갑을 끼웠다고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끼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끼웠다고 합니다. 외교의 풍경도 바뀌고 있어요. 이 정상들이 만나도요, 악수를 요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관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실제 독일에서는 이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악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래요. 네. 요즘 인터넷 보니까 인사법이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고 있어요. 막 발로도 이렇게 네, 하고. 맞습니다. 저도 그런 영상들 네. 봤는데 일단 우한에서 발을 부딪히면서 인사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 이름은 우한 쉐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늘고 있는 이란이라든가 뭐 나이지리아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영상들도 화제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수 대신 빨꿈치로 이렇게 부딪히는 팔꿈치. 인사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도 요즘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박종훈 기자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래도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한번 먼저 힌트를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네. 약간 배인 것 같은데 캡틴이. 저기 프린세스. 프린세스. 역시 바로 알아보시네요. 바로 사진 속 인물은요, 이 집단 감염으로 일본의 요코하마항에 이 격리 정박됐던 배죠. 바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인데 여기에 선장이 바로 젠나르, 그다음 아르마인데 지난 1일에 승무원하고 승객 3,700여 명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선장이 끝까지 배에 남아서 승객들 하나하나 하선하는 걸 다 확인하고 본인은 가장 마지막에 내려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달 가까이 여객선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거든요, 승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또는 멘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던진 사람이 바로 이 선장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함께 웃으면서 끝까지 버티자라는 멘트도 날렸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시낭송도 하고 본인이 늘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발렌타인데이 때요. 초콜릿하고 카드를 승객들에게 나눠주면서 하선 직전까지도 승객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I consider you the real hero of this journey, and I'm very proud of you all. God bless you, and 사랑합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 멋지네요. 진짜. 네, 근데 이 아르마 선장의 선행과 그리고 바로 리더십 같은 게 바로 승무원들한테도 다 전해진 것 같은데요. 승무원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객들을 하나하나 보살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보시면 여객선의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활기차게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객선 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갇혀 있으면서 답답했던 승객들 그리고 이들을 걱정하는 밖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위로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로도 되고 또 어떤 이 가족들한테까지 힘이 된 그런 선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아르마 정장과 승무원들 다 영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전 세계가 아르마 선장을 영웅이다, 코로나의 영웅 또는 뭐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모국이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하면 생각나는 2012년 사고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콩코르디아라는 여객선이 이탈리아 연안에서 좌초를 했는데 그때는 좌초하자마자 이 선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한 이 상황에서 그 배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 일을 하면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준 아르마 선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가판대였습니다.